친구가 한 명 안 왔는데. 네? 아. 오. 친구, 대공부 친구 안 왔어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요. 전화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요. 예, 합성. 좀 늦으면 이 친구 곤란할 텐데 이거 어려운 개념인데, 자, 합성함수의 극한과 구하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2반 학생들 중에서 나는 미적분은 수업을 한번 다른 곳에서 들었어 하는 학생만 손 들어볼까요? 예, 2명. 혹시 합성함수의 극한과 구하기 잘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뭐였는지? 예, 그러면 잘 배워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되게 쉽게 잘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른 곳에서 배우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 파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의 스킬을 발휘해서 좀 이상한 얘기들을 시작하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극한과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극한과 구하기는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프를 그린 후에요,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합성함수의 극한과 구하는 방법이요. 뭔 소리야? 예, 풀면서 알려드릴게요. 단,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때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볼까? 자, 천당에서 내려오는 그림이 생길 땐 플러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옥에서 올라갈 때는 나빠 보이잖아. 좀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천당도 지옥도 아닌 평평할 때가 있어요. 자, 평평할 때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두고, 얘를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우선 3번 정도 읽으면서 머릿속에 좀 암기를 해놓은 후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까? 시작! 합성함수의 극한과 구하기.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방향성이 중요하다. 천당에서 내려올 땐 플러스, 지옥에서 올라갈 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평평할 때는 방향성이 없다라는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전화해 보셨나요? 오는 중이래요? 얼마나 늦는데요? 네? 그래요? 우리 이 친구가 이걸 못해버리면 뒤에 여러 페이지를 아예 못해버리거든요. 죄송한데 그 친구 위해서 조금만 페이지 유치한 걸로 바꿔갔다가 이 내용 다시 설명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17페이지 들어갈게요. 아예 수업을 안 오는 거면 선생님이 제끼고 갈 텐데 다 왔다니까 버리고 갈 수가 없다. 자, 우리 아주 유치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값에 관한 기본 성질 좀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예요. 얘하고 얘 둘 다 어떤 상태? 수렴하는 경우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답을 낼 수 있다? k 알파.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답을 낼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3번 같은 경우엔 뭐라고 답을 낼 수 있다? 알파, 베타. 4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답을 낼 수 있다? 베타분의 알파. 단, 베타는 절대로 0이 아니다예요. 요것이 함수의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고, 이거 계속 비슷한 거 많이 봐왔던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수렴할 때는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된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위에 있는 개념 되게 유치하고 나 다 알아요. 유치하고 다 아는 건 다 알아, 선생님도. 그런데 도대체 이 개념이 왜 중시되느냐라는 의미에 대해서 보자면요. 자, 만약에 너희들에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 이런 상황이라면 y는 fx, y는 gx라는 별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쉬울까?
y는 kfx나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나 fx gx나 gx분의 fx를 그리는 게 쉬울까? 위에가 쉬울까? 아래가 쉬울까? 위에가 훨씬 쉬울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보자. 요 그래프가 훨씬 그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를 못 그리거나 극한값을 직접 구할 수 없어도 좌절하지 말자요. 사실 극한값이라는 건 그래프만 그리면 굉장히 손쉽게 뭐이네? 극한값이 뭔지 보여 라고 그냥 찾아낼 수 있지. 혹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뭐야? 좌칸 우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네 라고 그래프만 그리면 극한값을 손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얘는 뭐예요? 얘네의 극한값을 구하려면 어렵기는 하지만 너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함수는 각각 따로따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극한값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야. 얘를 구하면 나머지 어려운 그래프 그리기 어려웠던 요 녀석들의 극한값도 모두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위에 있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나 이 그래프 손쉽게 그려요. 이 그래프 손쉽게 그려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얘네 둘이 수렴하네? 나 이 그래프 못 그리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그래프를 못 그려도 바로 요 손쉬운 두 개를 이용해서 어려운 그래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요 개념의 핵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자. 여기에서 이제 소소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얘만 조금 주의해야 되지. 나머진 주의할 필요 없지만 왜? 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좀 볼게요. 분모는 0이 아닐 때 우리는 극한값이 베타분의 알파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극한값 문제에서는요. 종종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데 분자가 0이 되지 않는 경우에 얘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자, 그런데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이 바로 함수의 극한에서 나오는 엄청 유명한 꼬라지 누가 되겠습니까? 0분의 0꼴 되겠습니다. 자, 0분의 0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 시험에 나온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그래서 0분의 0꼴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 라고 정리하도록 하자. 자, 그럼 우리 비교 한번 해볼까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느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는요. 와, 지금 얘가 0분의 0꼴로 만드는 x-3이 분모 분자에 다 있었죠? 그런데 얘가 약분이 됐어. 그 상태에서 x를 3으로 보내면 얘는 극한값 몇 되겠다? 6이 될 겁니다. 극한값 존재하네요. 하지만 요 녀석은 어때? 꼴이 분명 0분의 0꼴이지. 맞나? 그런데 얘 약분시키고 나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 봤더니 얘는 x가 3으로 보내면 0분의 1인데 0분의 1이라는 수는 발산하는 수죠. 맞습니까? 얘는 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경우엔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즉 0분의 0꼴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우리는 위에 나와 있는 유형 중에서도 바로 요 꼬라지에 대해서 가장 공부를 정확하게 잘 해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네. 자, 그러면 우리요 18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자, 들어오세요. 선생님 말하는데 선생님은 앞에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개념을 놓치면 뒤에 몇 페이지를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늦지 마셔야 돼요. 악착같이 오셔야 돼요. 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개념. 친구들이 앞에 배우다가 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이어서 예. 중간에 뛰어넘어가지고 되게 유치한 개념 설명하고 이제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친구도 생각해서 늦지 말도록 합시다. 네. 자, 요거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일요일 반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 반에 미적분 수업 다 듣고 기배까지 다 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선생님이 합성함수의 극한값 수업을 딱 하니까 수업을 듣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랬더니만 저 합성함수의 극한값요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맨 처음 배울 때. 그런데 이렇게 쉬울 수가. 정말 잘 가르치세요. 뭐 이랬던 학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정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실제 답지를 보면 이게 뭔 소린지 거의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정신없이 지저분하거든요. 자,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이 작업을 통해서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야 한다예요. 자, 이때 방향성이 중요하다.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불러. 예, 그죠? 천당에서 이렇게 슉 내려올 때는 방향성이 뭐라고? 플러스예요. 또 지옥에서 올라갈 때 방향성이 뭐라고? 마이너스예요. 자, 그런데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거나 로 갈 때거나 혹은 평평할 때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 가지고 도대체 뭔 말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요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의 x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함수의 꼴은 이런 꼴이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안에 아주 지저분한 애들이 막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맞니? 그럼 너희들은 항상 요 녀석을요. 요 녀석은 x가 아니라 x에 관한 어떤 식이네? f 써먹었으니까 얘 gx로 해석해야지 라고 해석하는 눈이 필요해요. 즉 여기에서는 gx는 3x제곱 플러스 2x야. 결국 이 식은 fgx라는 합성함수야 라고 보는 눈이 필요해요. x가 아닌 어떤 x에 관한 식은 전부 다 x에 관한 식 이런 게 뭐야? x에 관한 식이라는 의미지. 얘도 뭐야? x에 관한 어떤 식이라는 의미예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딱 봤더니 x가 아닌 중간에 이런 게 나왔지. x에 관한 어떤 식이라네. 고로 나는 얘를 뭐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다? gx라고 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자. 이 문제를 봤을 때 나는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수학적인 눈이 필요하다요. 즉 gx는 여기에서 x에 관한 어떤 식, 즉 x분의 1이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해석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지? 근데 우리 이런 거 뭐라고 읽어요? 뭐라고 부르지 얘를? 합성함수라고 부르지. 그러면 합성함수의 극한이네요. 다시 이 문제 뭐라고? 시작! 합성함수의 극한. 한 번 더. 합성함수의 극한. 자,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할 땐 선생님이 어떻게 구하라고 가르쳤니?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다시 합성함수의 극한을 그릴 땐 극한값을 구할 땐 어떻게 풀어야 된다? 시작!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예요. 자, 그런데 fx의 그래프는 그려져 있는데 gx의 그래프는 그려져 있다, 안 그려져 있다? 안 그려져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gx를 구할 거예요. 자, 우리 이런 함수 보고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무슨 함수라고 부릅니까? 얘? 분수함수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요. 함수를 배운 다음에 뭘 배웠어요? 유리식과 유리함수, 무리식과 무리함수를 배워요. 자, 그런데 유리식과 유리함수에서 나오는 유리라는 말은 사실 고등수학에서는 전부 분수로 바꿀 수가 있어. 즉 우린 거기에서 배운 게 꼴랑 분수식하고 분수함수밖에 안 배웠어요. 자, 그럼 이 분수함수 그려야 되겠지. 얘는요, 그림을 그리는 정근선의 중심이 몇 콤마 몇입니까? 0,0이에요. 자, 몇 사분면을 지나는 그림이 나와야 돼? 1사분면과 3사분면에 나오는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 그림이 바로 Y는 GX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구나 라고 요렇게 그려놓을 수 있겠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래프 다 그렸지? 이제 나 뭐 할까? 이제 그래프 그렸으니까 뭐 할 것 같아 선생님이?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밑에다가 볼까? 예.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뭐 이런 작업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엔 사실 뭐를 집어넣냐면요. 내가 구하려는 극한값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지. 그런데 극한값은 기본적으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므로 나 0으로 갈 건데 좌극한하고 0으로 갈 건데 우극한의 값을 구해볼 거야 라고 첫 번째 동그라미에 얘를 적어놓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을 이렇게 표시해요. 자, 합성함수는 항상 앞에서부터 푼다, 뒤에서부터 푼다? 뒤에서부터 푸니까 우선 누구부터 적용해야 돼? G. 그래서 나는 여기에 G라고 적어놓을 거예요. 즉 나는 지금부터 G 그래프에서 얘를 해석할 겁니다. 자, 0으로 가는데요. 마이너스 자극한 방향에서 간대. 극한값이 뭐가 되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있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자, 그리고 얘는요. 예, 밑에 있는 건 0 플러스네요. 우극한의 방향에서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극한값이 어디 향해 가고 있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상태예요.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G는 끝났어. 이제 누굴 적용할 차례다? F를 적용할 차례예요. 자, 그래서 이제 F라는 그래프를 보고 작업을 합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가. 이때 극한값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자,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극한값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와우! 자극한, 우극한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극한값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거나 극한값이 없는 것을 구할 때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요. 얘가 서술형 평가할 때는 이렇게 풀어놓으면 우리는 알지만 선생님들은 이렇게 풀어놓으면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풀고 얘를 서술형 평가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서 여러분은 뭐라고 쳐야 되냐면 극한을 표시하셔야 돼요. 바로 이 극한. 오, x가 0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x가 0 플러스로 가는 경우도 있어. 라는 말을 줄여놓은 게 얘거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g를 적용하지. 맞아? 그럼 보세요. x를 적용한 다음에 이제 요 속에 있는 gx가 어디로 가는지 보는 거야. 근데 gx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야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데 gx는 내 맘대로 정한 거고 원래는 뭐야? x분의 1이죠. 요 안에 있는 요 식이 이면 얘가 이렇게 가면 x분의 1이라는 것은 어디로 향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할 거야.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x분의 1은 어디로 향한다? 플러스 무한대로 향할 거야 라고 다시 여기에서 극한값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결론을 낼 땐 이 문제를 한번 써줘. 똑같이 뺏겨서 대신 얘가 표현이 돼야 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긴 가는데 좌극한이야. 이때 f의 x분의 1의 값이라는 것은 예, 즉 얘를 가지고 얘를 표현한 거예요. 됐나?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식을 가지고 또 표현을 할 수 있지. 얘가 이렇게 가면 와 x분의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맞아요. 예.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fx분의 1이라고 식을요. 바로 요 극한값, 변화된 극한값 두 개를 리미트 밑에 붙여서 식을 이렇게 한번 써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 예.
그리고 나서 얘는 계산했더니 답이 어디로 가더라? 마이너스 1로 가. 이렇게 위에 있는 답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녀석도 뭐가 되겠어? 첫 번째 녀석, 요 첫 번째 줄 보면서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의 x분의 1은 리미트 x분의 1이네. x분의 1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x분의 1과 같고 얘를 계산하면 1이 나와. 그러므로 극한값이 없어 라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풀 때는 이렇게 풀지만 서술형 평가로는 말을 조금 늘려서 이렇게 적어야 돼요. 첫 번째 극한 적고 두 번째 극한 적고 첫 번째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뺏기고 두 번째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 번 더 써준 후에 최종 답만 내주시면 돼요. 되겠지? 네. 이 구조만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맞아? 예. 풀기 끝났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또 이와 같이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다시 문제 읽어야지. 얘 뭐라고 읽는다?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구한다? 그래프를 그린 후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물론 합성을 여러 번 하면 동그라미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태예요. 자, 어쨌든 fx는 그려졌고 나는 얘를 그려야겠구나. y는 x분의 1 그립니다. 그럼 아까 한번 그렸으니까 이렇게 손쉽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프 그렸고 이제 동그라미 작업할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0 마이너스 0 플러스 화살표. 여기에 뭐라고 씁니까? G.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얘기해봐. 0 마이너스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 0 플러스 어디로 가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네요. 이제 여기 뭐라고 씁니까? F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얘기하세요. 0 마이너스로 갈 때 극한값 여기 1이다. 1 미안하다. 1 생략도 있어요. 그래프에 1이라고 적여놓으세요. 뭐야? 1. 밑에 있는 건 1. 그러므로 극한값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답네요. 그런데 이제 얘가 서술형 평가로 나올 수 있지? 작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라고 쓸 거야? 시작. x 화살표 0 마이너스 2면 뭐라고 쓸 거야? x분의 1 화살표 마이너스 무한대 이므로 예. 이제 식을 어떻게 써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f의 x분의 1은 뭐와 같다? 리미트 x분의 1이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f의 x분의 1과 같고 이 극한값을 구했더니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밑에 거 여러분 쓸 수 있지? 쓰세요. 되겠습니까? 예. 그 친구가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하나도 이해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답지에는요, 얘만 나와 있어. 답지엔 얘만 나와 있어요, 보통. 그럼 얘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해석이 넘어가지를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못 풀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 그 아래 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필기 다 됐나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 빠진 게 있네? 뭐라고 적어놔야 돼? y는 fx. 당연히 이 문제를 풀려면 이와 같이 적어놔야겠네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읽는다. 요거 뭐라고 읽어야 돼 우리? 합성함수의
뭐라고 읽어야 돼요? 좌극한. 얘 뭐예요? 합성함수의 우극한 되겠습니다. 얘 뭐예요? 합성함수의 우극한 되겠지. 오, 얘는 1일 때의 좌우극한도 구하시오라고 요구하고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우극한도 구하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네. 그런데 fx라는 함수는 이미 그림이 주어졌지? 그래프가 주어졌으니까 우린 이제 뭐만 하면 돼? 기억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여기는 당연히 FF 들어가겠지. 자, 그래서 기억. 여기 뭐라고 놓을 건데? 1 마이너스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로 향하는데요. 좌극한의 값에서 1로 향할 거다. 얘 어디로 가고 있어? 극한값이?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천당에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지. 방향성은 플러스. 그래서 뒤에 플러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F를 적용합니다. 마이너스 1로 가는데 플러스래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우극한이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네요.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만약에 뒤에 이게 더 있잖아? 더 있으면 이때 방향성 뭐라고 잡을 건데? 마이너스라고 잡는 거예요. 하지만 맨 마지막일 땐 그냥 푸시면 되는 거고 뒤에 줄줄이 있을 때 방향성을 표시를 해서 계속 넘어가야 되는 거야. 되겠나? 그럼 이런 식으로 너희들 니은 디귿도 다 할 수 있을까?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안 되는 사람 선생님이 칠판에 풀이는 적어놨는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안 되는 거 지금 풀어드릴 거예요. 요구하세요. 다 안 되면 다 해드릴 수 있고요. 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 지금 잡고 가야 돼. 질문하십시오. 자, 질문 없어요? 전부 다 해드릴까요? 1번은 선생님 해줬으니까 안 해줘도 될까요? 네. 예, 2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 2번 보도록 하자. 얘는요 1로 가는데 우극한이래요. 그래서 1 플러스가 됐어요. 그죠? 자, 이제 첫 번째 F를 적용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요 F라는 함수에서 1로 가는데 우극한을 갈 거야. 즉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게끔 할 거예요. 1로 가는데 우극한 샥샥샥샥샥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게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됐으니까. 그런데 얘는 어때? 천당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옥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평평하지. 그러므로 얘는 방향성이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얘를 F에 집어넣어야 돼요. 방향성이 있다라는 건 극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성이 없으면 뭐야? 함수값이에요. F에 마이너스 1을 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함수값은 뭘까 봤더니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여기 걸려있지.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겁니다. 자, 극한을 보낼 거지? F예요. 그래,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우극한이야. 자, 마이너스 1은 이쪽인데 우극한이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점점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1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리고 지옥에서 올라오니까 방향성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극한은 1인데 방향성은 마이너스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F에 다시 적용해. 얘 뭐야? 1로 가는데 좌극한이에요. 자, 1로 갈 건데 작은 쪽에서 접근할 거예요. 뭐가 되겠습니까? 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